재산이라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이제 전세자금이 있는지, 또 집도요 공시지가 3억이라고 했을 때 3억을 그대로 다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3억에서 기본 재산의 주거 공제액이 있어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4, 그러면 1억 3,500을 빼면 한 1억 6,500, 1억 6,500에 4% 하면 4%만 재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큰 돈이 안 되죠. 거기다 또 나누기 12개월로 합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일반적으로 집 있고 차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 체면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젊을 때도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 돈을 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양반처럼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 차 사기 계층이 되니까 병원 가는데 많이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회사에서 일을 준비해서 나와라. 두 번째, 시골 지방으로 이사를 해라. 삶의 터전을 옮겨라. 그런 소리도 많이 하죠. 나이 먹을수록 병원 가까운 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방 시골로 옮기시면 상당히 또 새로운 길이 보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 수혜금이라는 게 뭐냐면 부족한 노후 생활비 또는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각종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 수혜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적 수혜금이라는 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산지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노후생활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를 잘 하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나 금융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 수혜금에 대한 혜택을 보시려면 거기에 대한 자격,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금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하면 좋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6년도 국민연금 평균 수령이 약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실제 생활에는 거의 보탬이 안 되죠. 최저 생활비가 250에서 280, 적정 생활비가 350에서 4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이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노후 생활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5세 된 사람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6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6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중간에 못 낸 기간이 있을 겁니다.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면 추납 제도가 있어요.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이게 또 분납이 또 가능합니다. 몇 개월을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할 때 20만 원을 버텨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세에 돈 20만 원은 큰 돈이 아닌데 70세, 80세가 되면 2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할 때 6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못 낸 기간을 계산을 해서 추납을 한다면 월 얼마 이상을 업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더 업을 한다면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이제 만 18세에서 60세까지인데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나는 더 내겠다 라고 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미 가입을 해서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면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가입 제도를 그러면 60만 원에서 아까 추납해서 20만 원, 이미 가입해서 2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평균 올해 2026년도에 국민연금 수령하는 나이가 63년생인데 점점 그 나이가 이제 늘어갑니다. 그래서 한 65세쯤에 그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나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연금 약 5년 정도를 연기를 하시면
약 35% 증액을 해줍니다. 평균 7.2%인가를 1년마다 증액을 해주는데, 그래서 100만 원에서 약 5년 연기하면 35만 원, 13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노후에 상당히 그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가 있고 노후 자금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노후 준비의 첫 번째 기둥은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을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올해 국민연금 함께 받는 그 부부가 약 93만 쌍, 약 100만 쌍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균 수령이 얼마냐?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최고로 받는 사람이 554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평균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저 생활비도 안 되죠. 적정 생활비 350에서 400을 만들려고 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 연기 수령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면 살아있는 부인께서 이제 유적연금을 수령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게 10년 이상 그래서 20년 미만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유적연금으로 부인이 5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6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받는데, 남편의 국민연금 100%,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100%, 이걸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해서 연금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과 배우자의 연금액을 감액 없이.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큰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한번 같이 상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이 뭐 한 1년 후에 또는 뭐 한 8개월 후에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집사람을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가지고 서류상 이혼을 해가지고 하고 남편이 이제 분할연금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그 연금을 100을 받는데 그 100에 자기는 0%를 수령하고 배우자한테 100% 수령. 그리고 이제 그 부인도 자기가 받는 연금을 신랑한테는 제로, 자기가 100% 하면 100%, 200%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부를 하시면,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위협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복지정책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자격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또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양반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깝깝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빠 명의로 빌라를 몇 채를 구입을 한 거예요.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의 갭 투자 때문에 본인은 쫄딱 망해가지고 재산도 없어. 노후에 노자도 없습니다. 지금 집도 절도 없고 월세를 사는데, 아들한테 빌라 몇 채 명의를 아빠가 제공을 해가지고 건강료, 보험료 거의 안 내도 될 판에 집이 다수 채니까 건강보험료가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기초연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 집사람도 이제 아프고,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아들이 이제 갭 투자를 하는 바람에 본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생활비 지원은커녕 건강보험료 세금도 부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죠. 저한테 푸념을 하길래 제가 약간의 조언을 해줬는데, 사람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가 아프게 되면 한 사람이 요양원에 가게 되면요, 서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아들과의 관계도 왼수가 돼요. 아들 때문에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아들 내야 될 걸 내질 않으니까 본인이 그걸 다 부담을 하는데 빚만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신불자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세계층에 대한 공부 좀 해봐라.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라고 조언을 했더니 이 양반이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한 표정을 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난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부가 생활비하고 이제 그 의료 비용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중간에 만나서 차 한잔 했더니 이제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가서 자꾸 이제 할 소리를 하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이제 방법들을 알려줘서 부부가 기초연금을 이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6년도 부부가 기초연금이 55만 9,520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 56만 원 정도를 수입 없던 사람들이 56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생활비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왕 노력하는 거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양반이 또 와서 하는 소리가 차상위 계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상위 계층이 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은 일단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생활비 지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저녁 한번 살게 그러더라고요. 그거 만났는데 얼굴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얻어 먹었는데 그 양반이 지금 동두천에 현시가 4천만 원, 공시지가 2천만 원도 안 돼요. 정도의 빌라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이사를 가라 라고 조언을 했어요. 지금 서울에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빌라 한 채 동두천 동초를 안 가려고 그래요. 삶의 터전을 옮기면 일자리 많다. 이 양반이 지금은 가끔 일거리 빌라 인테리어 좀 할 줄 알아요. 그런 일 가끔 생겨서 일도 나간다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차상위 계층으로 떨어진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 경우에 차상위 계층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신청을 했을 때 이 양반들이 힘드니까 통장으로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했나 봐요. 그 지원 금액이 딱 노출이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면 1, 2년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소소한 일거리까지 만들어내면 노후에 여유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생명은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 체면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젊을 때도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 돈을 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양반처럼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 차상위 계층이 되니까 병원 가는데 많이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 있고 차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65세 이상 하위 70%. 그러니까 10명 중에 상위 한 1, 2, 3등은 안 주고 4등부터 10등까지는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 혼자 사는 사람은 월 소득이 247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고 247만 원 초과되면 기초연금을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리를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 자산 관리라는 게 이런 건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차를 매입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 탈락이야. 4천만 원 자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에 젊을 때 콘도 회원권 하나 샀어요. 1,000만 원 주고 콘도 회원권을 샀는데 요새 콘도 망한 데 많거든요. 그 콘도가 망하니까 그 1,000만 원짜리 회원권 매매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잊어먹었던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탈락이 됐어. 왜 탈락이 됐느냐. 콘도 회원권 그 1,000만 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죠. 그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 사학연금 수령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수령을 하려면 기초연금이라는 게 아까 단독가구 247만 원이라고 부부가구가 359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 인정액이 그 산정을 할 때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재산소득 환산액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소득 인정액으로 이제 확정을 하는데 요 대목을 공부를 좀 하라는 거죠. 재산을 얼마를, 또 현찰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하시면 그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로소득도 지금 본인이 한 200만 원을 월 소득이 잡혀요. 200만 원을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을 해서 기본 116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30%또 감해줘. 그러니까 200만 원의 근로소득에 116만 원 빼면 84만 원. 84만 원에 0.7을 곱하면 그래 한 50만 원 잡고 자기가 국민연금 한 30만 원 받는다고 80만 원이야. 그럼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80만 원, 자기가 30만 원 연금 받는다면 80만 원 소득 평가액으로 잡히니까 250여만 원은 법인 내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이제 전세자금이 있는지 또 집도요. 공시지가 3억이라고 했을 때 3억을 그대로 다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3억에서 기본 재산액 주거 공제액이 있어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4. 그러면 1억 3,500을 빼면 한 1억 6,500. 1억 6,500에 4% 하면 4%만 재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큰 돈이 안 되죠. 거기다 또 나누기 12개월로 합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단독가구 247만 원 범위 내에 여유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 있고 차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 현금도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억이 재산으로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 1억에서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고 4%를 곱하면 8천만 원, 320만 원이에요. 320만 원 나누기 12 하면 26만 6천 원. 근데 여기다가 또 중요한 게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한 부채, 대출 받은 게 한 5천이라고 하면 5천을 빼줘요. 그러니까 1억 현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금융자산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10몇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탈락이 됐다고 하는데 돈 없어 하는데 이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몇 억의 돈을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웃기는 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 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재산 현찰 노출을 안 시키는데 이게 다 그냥 이런 것들만 산정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아니 실력이 없어도 돼요.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그 계산하는 방법들 다 나와요. 자산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산정하는 기준 다 나옵니다. 이게 언제 신청하느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격이 돼도 본인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찾아보라 이거죠.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자격이 됐을 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